왜 청해진 해운은 국정원하고 연락을 했으며 그 당시 세월호의 그 소유주라고 알려있는 청해진 해운은 그리고 왜 청해진 해운은 선원들한테 모여서 대기하고만 있으라고 했는지 퇴선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거는 구하지 않은 게 분명한데 그런 인식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수사단에 대한 가족들과 저희들의 요청이 되게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20만 천 원이 넘지 않으면 응답할 의무도 없고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식었구나 이 정도구나 그럼 우리는 좀 살살 가도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될까봐 우려를 해서 굉장히 20만이 진짜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특별법 2014년도 특별법 서명 받을 때 몇 개월 만에 350만, 650만 이렇게 됐는데 그 정도까지는 여전히 이제 저희도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 되게 이제 지금은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국민청원에 대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만 얘기할 거야. 우리가 다짐했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나름의 이렇게 약속이 또 이거는 공개적인 약속인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말 평범한 아줌마로 살다가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터지고 나서 굉장히 큰 어른으로서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이 불합리하고 또 상식적이지 못한 일에 제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고 침묵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제가 그때 공부방을 할 때에는 어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를 겪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광장에 나오기 시작을 해서 광화문에서 이제 서명활동도 하고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전한 나라, 안전한 미래, 또 세월호 이전과는 다른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여전히 잊지 않고 있고 추모하고 있고 때가 되면 그리고 배지를 달고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한 나라,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국민을 굉장히 또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세월호 이후에 안전 관련 법과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국가안전의 날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로 제정을 해서 각종 안전 행사들을 또 펼치고 있고 전국적으로 2월 28일부터 4월 19일인가 4월 16일까지 국가 대안전 대진단기간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져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또 점검 활동들이 굉장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서울시 안전총괄과라는 데서 나와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지역에서 자기 주거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안전에 대한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사업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 관공서의 안전총괄과도 세월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형 참사들은 또 계속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1970년도에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부산을 가던 남영호라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부산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부산 앞바다에 침몰을 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은 326명입니다. 그리고 서해 페리오도 있었고 이거는 9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또 이게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상품백화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온양에서 제가 이제 눈높이 학습지 교사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집을 딱 갔는데 TV에 백화점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이랬는데 그때 죽은 사람도 502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반복적인 대형 참사들이 이제 저희는 이 안전에 관해서 접근을 좀 새롭게 한 거죠. 이 관이나 이 정부에서 하는 것과 더불어 했을 때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는 참사가 일어날까 했을 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제대로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았구나 이런 평가를 내리면서 이후에 올해는 책임자들이 반드시 책임지게 하는 이러한 그 운동을 펼쳐 나가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천안에서 이제 여기 친구들하고 놀다가 가려고 이제 내일 홍성에 또 가야 돼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하면서 바로 5주기 맞이해서 홈페이지에 책임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들 의뢰를 받고 하면서 국민 고소 고발 운동을 또 펼쳐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라 유가족들이 할 수 있다 치지만 고발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고발은 또 단순 서명하고 달라서 거기에 주민번호하고 자폐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이게 되게 무거운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청을 드릴 때. 근데 이게 만약에 만 명이 고발을 하게 되면 이 10,000명한테 검찰에서는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검찰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김태우 기자 이용우 선생님이 고발의 명단을 잘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3일절인가 태극기 부대 광화문에는요 토요일마다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는 태극기 부대들이 저희 집회 하는 시간에 원래 태극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게 일찍 끝나요. 한 7시간 되면 끝나는데 어제는 9시 반 저희 마지막 이승환이 내려와서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청와대 갔다 내려오면서 그렇게 해방을 놓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제가 광화문에 이제 세월호 광장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제가 이제 고발인 명단을 올렸었는데 다 고발인 그때 명단이 한 10몇 명 됐었는데 집으로 제각각 다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오더라고요. 다 각하 혐의 없음 막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는 10,000명에 저희가 목표는 10,000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러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면 검찰로서는 난감한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될 책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자 처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 그런 판단이 내려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년에 총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절대 안 찍으실 건 알지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투표권 있으시죠? 서로 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 20대들은 정말 투표만 잘 해주셔도 되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요즘에 계속 망언을 내뱉고 있잖아요. 근데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들을 벌였었냐면 지금의 당대표로 있는 황교안이가 법무장관 아니라고 그러는데 황교안이가 딱 국무총리가 돼서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딱 벌인 일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4.16연대를 압수수색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4.16연대 임원이 아니었어가지고 집행부가 아니었어서 몰랐는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같이 대표로 있던 분을 구속까지 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고 또 황교안이는 세월호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그 당시에 세월호에 접근해서 유일하게 선원들만 구해갔던 게 1, 2, 3정이라고 해경의 작은 배였었거든요. 그 선장의 1, 2, 3정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내리지 말라고 수사 외압을 한 사람이에요, 황교안이. 1, 2, 3 정장이 김경일 정장인데 그 사람이 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받으면 안 되냐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라 하면 이거는 국가의 책임으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 검사는 좀 대단한 결의를 가지고 김경일 정장한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내려서 그 사람 3년 살고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만 국가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민사소송까지 넣었어요. 민사소송에서 이게 국가 책임이다 라는 판결을 받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넣어서 국가 책임이라는 판결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판사들이 재판부가 이거 당연히 국가 책임이야. 굳이 재판 오래 끌래? 왜냐하면 김경일 정장 한 사람만 그렇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 한 사람만 국가 책임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또 이게 황교안으로 돌아와서
황교안이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대리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황교안이가 잠깐 대통령을 했었잖아요. 대리 대통령.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 지정기록물로 등록을 하는 바람에 최장 30년 동안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물이에요. 이거는 물론 이제 검찰이나 누구의 의지가 있으면 열어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지들을 갖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는 황교안이는 이제 그런 인물이고 김기춘이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2014년도 국정조사 때 대통령은 보고만 받는 사람이다. 회의를 주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10시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작년에 검찰에서 밝혀졌죠. 박근혜한테 세월호 관련해서 최초로 보고를 들어간 시점이 10시 25분이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연루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내에 다수가 있는 거고 5.18에 대해서 유가족들에 대해서 괴물 집단이라고 망언을 했던 이번에 김순예가 정말 세월호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시체파리 집단이라는 그런 망언을 또 했던 인물이고 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함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를 했었어요. 재작년에 저희가 2기 특조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킬 때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다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이상 그런데 요즘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박근혜 그 한참 지지율 포크레트 지지율이라고 하나요? 30%대에 다 도달했잖아요. 그리고 황교안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에 있어서 지지율이 지금은 1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쪽이 뾰족한 인물을 못 내는 것 같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고 부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유한국당 같은 인물들과 정부 이제 정권은 바뀌었는데 내부 공무원들을 여전히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 책임 있는 공무원들을 일단 적폐라고 규정을 짓고 적폐청산 운동을 또 같이 이제 책임자 처벌 운동과 더불어 같이 이제 벌려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사회, 제대로 안전한 나라, 그리고 안전한 미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되고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도 이후에 저희들이 뭔가 요청을 드리면 같이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16연대의 5주기 그 비전으로 기억, 책임, 미래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국민들한테 이제 또 회원들한테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또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거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좀 직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476명 중에 304명이 살았고 선원들 18명은 전원 구조됐고 당시에 해경 1, 2선 정장은 선원들만 선미의 선수에 가서 구해왔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사 초기에 가졌던 의문들을 자꾸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생일 같은 영화, 세월호 관련한 영화들을 마음 아파 불편해 그래서 못 보겠어 이게 아니라 직면을 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책임자들이 책임지게 해서 우리가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보자 하는 그러한 비전 그거를 이번에 선포를 하면서 또 다양한 활동들 펼쳐 나갈 테니까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주기 이번에 전국에서 저희가 엊그제 취합한 것만 127개 도시예요. 127개의 도시와 단체에서 전국에서 5주기 추모 행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10개국의 34개 도시에서도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줄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과연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행히 교육감님들이 또 좋은 교육감님들이 많이 되시면서 학교에도 세월호 추모 주간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 학교에서도 부산만 같은 오거돈 시장은
그 학교에 이제 계기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산돼서 살아날 거고 제대로 이것이 진상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됐을 때 그리고 이걸로 인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들은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국자연구가 나온 최대의 위인 장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까 그 기록물로 지적돼 있던 부분을 풀어낼 방법이 뭐 검찰의 의지에 의한 고검에서 허가를 해주고 누구더라? 이제 일단은 두 가지가 조건이 요청이 되면은 된다는데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한 가지는 고등법원 거기에서 허락을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볼 수 있다. 네, 국가 기록물인데도. 예.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딱 2년 남았고 5년 동안 딱 한 명 그 정의자 아까 말씀하신 거 그분만 처벌받았고요. 이제 2년 뒤에는 세월호를 침몰시킨다. 그걸 안 자. 그 모두들 법적인 책임은 안 지게 한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단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천안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착권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